월가의 저승사자,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도 돈의 힘으로 한 나라의 정책을 뒤엎고 심지어 총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까지 벌어진다면 마치 거대한 그림자 조직처럼 조용히 움직이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인 존재들. 그들은 바로 월가의 채권 자경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만한 지출? 무책임한 부채? 그들의 눈에 포착되는 순간 가차없이 금리라는 칼날을 휘두르죠. 단순히 돈 좀 굴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천만에요. 이들은 월가의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과 돈의 전쟁,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게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경제 상식을 뒤흔들 채권 자경단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채권 자경단, 넌 누구냐?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한 채권 자경단은 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마스크 쓰고 망토 휘두르는 정의의 사도? 아니면 지하 벙커에서 비밀 작전을 지시하는 베일에 쌓인 조직? 땡!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채권 시장의 큰 손들, 연기금, 헤지펀드, 거대 자산운용사, 그리고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바로 돈이 정말 많다는 것. 이 돈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고 팔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정부가 미쳤다고 생각될 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 정부가 너무 많은 빚을 내거나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조짐이 보이면 이들은 채권을 내다 팔아버립니다. 채권 매도, 채권 가격 하락, 채권 금리 상승. 금리 상승은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 정책 변경 압박. 쉽게 말해, 야, 너 계속 그렇게 돈 막 쓰면 우리 이자 더 받아낼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는 빚 갚는데 돈이 더 들어가니 알아서 몸살이게 되는 거죠. 마치 때로 몰려다니는 서부시대 자경단처럼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채권 자경단이라는 멋진 별명이 붙은 겁니다. 역사를 바꾼 채권 자경단의 등장. 이 무시무시한 별명이 처음 등장한 건 1980년대 미국입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을 팍팍 깎아주고 나라 돈은 팍팍 쓰는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했죠. 경기 부양엔 좋았겠지만 채권 자경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경단, 야, 세금 깎고 돈 쓰면 나라 빚은 누가 갚냐? 이러다 물가 폭등해서 우리 채권 다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이들은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치웠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무려 11.5%에서 14%까지 치솟습니다. 정부는 돈 빌리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채권 자경단이 정부의 재정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건 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2022년 이 채권 자경단의 위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 사태. 트러스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합니다. 시장은 경악했죠. 이 돈 다 어디서 충당할 건데? 또 국채 잔뜩 발행할 거야? 자경단, 이봐, 영국 정부, 지금 제정신이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어림없는 소리, 우리 돈은 그렇게 허투루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 4일 만에 영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파운드 화가추는 역사적 최저치로 곤두박질 칩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부랴부랴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역부족. 결국 트러스 총리는 취임 44일 만에 감세안을 철회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채권 시장의 분노가 한 나라의 총리를 갈아치운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10년대 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허덕일 때 채권 자경단은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들 국가의 채권을 신뢰하지 않고 대거 팔아치면서 금리를 폭등시켰죠. 결국 이들 나라는 자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고 IMF와 EU의 구제금융을 받는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채권 자경단의 칼날이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그래서 지금 왜 다시 돌아왔는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채권 자경단이 지금 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을까요?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건 바로 미국입니다.
최근 월가의 거물들은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쓰나미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채권 시장이 구루라고 불리는 에드 야데니는 채권 자경단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미국 정부의 끝없는 빚잔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인프라 투자다, 에너지 정책이다 해서 돈 쓸 곳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었죠. 막대한 재정 적자는 결국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채권 시장에 엄청난 물량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러다 감당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둘째, 끈적인 인플레이션의 끈기. 채권 자경단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채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만약 관세,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자경단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결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을 부추길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이들이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면 이들이 움직입니다. 마치 시장을 균형을 맞추는 저울추처럼 정부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가차없이 반대편으로 기울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눈은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정부 정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이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만한 재정 정책에 이어간다면 과거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채권 자경단의 활약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막는 시장 균형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가진 막강한 힘이 때로는 지나치게 시장을 흔들고 심지어 국가 정책과 정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은 단순히 금융시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 생활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 핵심 키워드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빚 시계. 먼저 우리는 정부의 빚, 즉 국가 부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은 곧 채권 자경단을 깨우는 가장 큰 경종이며, 이들이 움직이는 순간 금리가 폭등합니다. 정부가 빚을 늘릴 때마다 결국 우리의 주택대출 이자와 생활물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관세,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자경단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는 결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을 부추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채권 자경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감시하는 시장 질서의 수호자일 수도 있고, 또는 무책임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냉혹한 심판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환경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정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대가는 바로 우리들의 지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